근데 이번에 이제 책을 보면 대표적으로 올해를 좀 주도할 것 같은 유망한 업종 위주로 좀 풀어주셨거든요. 네. 크게 8가지 업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업종을 선별한 그 기준이 저는 일단 궁금합니다. 어떤 걸 토대로 하셨는지. 사실 저도 제 나름대로 2024년 유망한 산업 탑5는 뭐가 될까를 고민할 때 저는 돈의 흐름을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그랬을 때 5가지를 선별했는데 이 책을 봤는데 그 5가지 중에 4가지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어쩜 이렇게 딱 겹치지? 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선별하셨을까가 일단 저는 좀 첫 번째로 궁금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 어떤 하나의 뭐 리서치 센터가 아니라 학회이다 보니까 뭐 교수님을 포함해서 다양한 학회원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이제 보통 산업이나 기업을 선정을 하거든요. 누구는 이 섹터를 좋아하고 누구는 저 섹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보통 다양한 산업을 조망을 한 번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다양한 의견이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말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그냥 교수님과 학회원들이 생각하기에 각자 생각하기에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산업들 이것들을 다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다 같이 토의를 통해서 약간 좀 걸러내고 뭐 교수님의 의견과 학회원들의 의견이 모두 다 들어가서 그런 쪽으로 좀 어떻게 이루어진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저희가 교수님은 어떤 한국 자본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오랜 기간 참여를 하신 시장 참여자이시고 그리고 저희 또한 되게 저희는 젊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런 시장 참여자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시각이 공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구성원을 통해서 저희는 탑다운으로 보통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돈의 흐름이 어디로 오고 가나 이거를 일단 저희도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적으로 보기 이전에 저희 생각에는 탑다운을 할 때 바텀업도 중요한 것 같은 게 어디로 돈이 쏠리고 어느 주식들의 수급이 몰리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나온 결과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가지 산업을 놓고 또 아까 얘기하셨던 게 교수님과 또 여러 학회원들이 모여서 서로 간의 의견을 좀 조율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도 분명 이 산업만큼은 너도 나도 다 좋다고 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특별한 게 있었을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주항공 산업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 산업이 아마 책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거 별로 그냥 힘 안 주고 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 전망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올해가 투자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크게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당연지사 이제 국가 주도에 투자해서 민간 주도로 넘어가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였던 미국의 콘스텔레이션 프로젝트 이게 사실 취소가 되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민간 주도의 프로젝트로 바뀌면서 민간 주도로 어쨌든 프로젝트가 바뀌면 민간은 결국 수익을 창출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객층도 단순히 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우주항공이 아니라 정부에서 기업 그리고 기업에서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는 이제 고객층도 확장이 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상업화랑 수익화가 키워드가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6G 대전환으로 인한 수혜인데 6G에서는 이제 5G와는 다르게 또 우리가 인공위성을 기지국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지연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저궤도 위성을 이제 많이 쌓아 올릴 수밖에 없고 물론 이때 같이 중궤도 위성이나 정지궤도 위성도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발사 이제 큐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그 발사체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위성을 수신하는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들이나 사실 모든 밸류체인에 있어서 이제 빠른 속도로 저궤도 위성 밸류체인의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수치적으로 정확히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려운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방산 쪽 모멘텀이죠. 사실 물론 현재 수출 금융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문제가 조금 정치적으로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국회에서 계류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러 전쟁이나 아니면 이팔 전쟁이나 대만에서도 최근에 반중 정권이 수립이 됐고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도 사실 최근에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위협이 부각되면서 어떤 우주항공 기업들의 이 방산 쪽 모멘텀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랑도 되게 좀 흡사한 게 저도 가장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가 뉴스페이스. 기존의 이제 정부 주도의 산업 발전에서 그렇죠. 기업 주도화 변화된 건 사실 조금 됐긴 했지만 올해부터 그게 좀 본격화될 것 같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로 놓고 보면은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이제 원웹이랑 아마존까지도 뛰어들어서 이제 너도 나도 다 위성 쏘아 올린다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 필요한 발사체뿐만 아니라 그 인공위성망에 좀 특화돼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들 역시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저는 올해 과연 큰 수익이 날까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인 것 같아요. 분명 올해부터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올해 큰 수익이 날까? 아직은 좀 물음표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아까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이유에 가장 기저에 깔린 이제 모멘텀들이 또 있거든요. 일단은 2월이랑 3월 중으로 예상되는 스페이스X의 이제 스타쉽 3차 발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뭐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든지 이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성 설립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4, 25년에 예상되는 뭐 스페이스X IPO 이슈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수익화 관점으로 변모하거나 민간 주도로 변모하고 있는 과정은 꽤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왜 지금 봐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블루 오리진이나 스페이스X나 이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주목을 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테슬라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전기차 기업으로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도 흐름도 최근은 좋지 않고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테슬라가 또 다음에는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밟아 나갈 것인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 글로벌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우주항공 산업이 어쨌든 수익화 그리고 민간 주도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국내 밸류 체인으로만 봤을 때는 우주항공청 설립이라는 게 사실 되게 큰 모멘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언제 유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산업이 언제 한 번에 팡 터질 수 있을까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